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아,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오전 10시에 TV 보기 힘든데 핸드폰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보시고 복장이 터졌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도 뉴스는 조각조각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뉴스를 보시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에게 가장 중요한 것. 1번, 국민의 안위. 2번, 자신의 체면. 3번, 트럼프의 의중. 4번, 아내의 심기. 뭘까요? 2번이에요? 네.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1번은 절대 아니다죠. 국민의 안위 따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1분 1초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소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2년 반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느끼셨습니까? 참담하셨죠? 자괴감이 드셨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해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대통령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한다. 지인들한테 바뀐 폰번호 일일이 알려주는 게 귀찮아서 보안이고 나발이고 폰 안 바꿨다. 앞으로는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140분 동안 주구장창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20% 아래까지 곤두박질 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서는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꼭 뛰어야 하냐면서 국민의 여론을 보잘것없는 하찮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빗대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조금도 인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나라가 자동차라면 우리는 운전대를 음주운전자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구나. 애초에 무면허 음주운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낼까봐 옆에 앉아있는 조수석에 앉은 김건희가 때때로 그 운전대를 대신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옆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차에 함께 타고 2년 반을 달려왔다는 사실이 오싹합니다. 불안합니다. 멈춰 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운전석을 잡을 수 없도록,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끌어내려야 하겠죠? 국민 여러분, 140분의 기자회견을 보시고 불안하셨다면, 자괴감이 드셨다면, 분노스러우셨다면 이제는 그만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명령만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되겠어요?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8년 전에 그 추운 날
몇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박근혜 탄핵시켜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지금 특검법 하나 통과시키려고 해도 200석이 안 되잖아요. 200석 간신히 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통과시켜 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7년 겨울, 그리고 2016년 겨울, 그리고 2017년 3월까지 박근혜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근혜 탄핵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한 일입니까? 국민이 한 일입니까? 국민이 한 일입니까? 당시 국회의원들이 한 일입니까?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임기를 단축하고 내려오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갖가지 유화책을 쓰면서 사과 없는 사과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야당의 의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 추운 겨울 광장을 열어냈던 국민들의 촛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과 그로부터 2년 전 당시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년의 시간이 흘러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할 수 있었던 그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은 몇 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광장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2년 반 동안 많이 지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노동자들은 더 큰 탄압에 몰렸고 청년들의 삶은 더 앞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나라는 전쟁 위기의 목전에까지 위험하게 달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목 놓아 외쳤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어제 같은 날도 2027년 5월 9일까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있겠다고 하는 저 뻔뻔한 작자를 보면서 지칠 만큼 지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바로 여러분들이며,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자와 함께 살 수 없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도 바로 국민 여러분,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망나니 같은 아내의 심기만 바라보고 있는 술 취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같은 윤석열을 이번 겨울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지난 여름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세우고 국회 안에서 탄핵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연대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광역시도당 그리고 시군구까지의 수많은 곳들에서 퇴진의 촛불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진보당 당원들의 결심으로 이 작은 촛불의 씨앗들을 더 거대한
횃불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의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 대행진의 불을 다시 한번 당겨보고자 합니다.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 주권자가 되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하는 국민들과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세운 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자리임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이 겨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